형광등이 윙윙거리는 회의실에서 3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은 날이 내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장민철 48살의 내부 감사팀장이며 손목 위 아버지가 남겨준 기계식 시계가 아직 멀쩡히 초침을 돌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날 무엇을 붙잡고 숨을 고르시겠습니까? 서류 뭉치 위로 서늘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다. 방 안은 비에 젖은 콘크리트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 향이 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까끌거렸다.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회의실 벽을 따라 낮게 퍼져 나갔다. 30년 동안 익숙하던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오늘 내 이름이 이 회사에서 지워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탁자 맞은편에서 동생 윤석은 시선을 내 얼굴이 아닌 서류 모서리에 고정한 채 펜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키워온 사업 부문을 이어받아 CEO 자리에 앉은 지 2년도 안 된 그가 이제는 나를 직접 내보내는 결정을 서류 몇 장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오른쪽에 앉은 휘준 내 아들은 잔뜩 힘을 준 손으로 노트를 쓰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유난히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펜촉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형,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가족을 위해서야. 윤석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속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울렸다. 내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서명을 하기 전 나는 주머니 안에서 몰래 녹음기를 켰다. 차가운 금속 버튼을 누르자 손끝으로 진동이 전해졌다.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들끓었다. 그동안 이 회사의 돈 흐름을 들여다보며 느낀 의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와 묘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펜을 쥔 채 서류 첫 줄을 읽는 동안 아버지가 남겨준 기계식 시계가 손목에서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더니 느리게 구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초침이 틱 소리와 함께 멈췄다. 유리창 너머의 회색 하늘과 내 시계의 정지된 눈금이 묘하게 겹쳤다. 마치 나의 30년과 함께 시간도 멈춘 듯 했다. 형, 지금이 힘들어도 이게 최선이야. 윤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 말 뒤에는 매각 계약과 퇴직연금 축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다른 계산들이 엿보였다. 휘준이 노트에 적던 손을 멈추고 짧게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연민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계산된 빛이었다. 순간 내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렀다. 아들이 지금 무엇을 적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면을 어떤 각도로 기억할지 떠올리자 숨이 가빠졌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커피 냄새와 겨울비 냄새가 뒤섞여 폐 속을 채웠다. 펜촉이 종기를 스칠 때 윤석이 내 손목을 흑입보며 말했다. 형, 아버지 시계는 아직도 차고 다니네.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잖아. 그 말에 손목을 스치던 시계줄의 차가움이 더욱 또렷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초침이 멈춘 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30년 동안의 침묵과 충성심이 오늘로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나만의 계산과 기록이 시작될 차례였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윤석이 마지막 서류를 밀어주며 낮게 속삭였다. 형, 가족을 위해서라니까. 사인해. 그 순간 휘준의 눈빛이 번쩍이며 윤석 쪽으로 스쳐갔다. 무언가 이미 둘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다는 걸 느꼈다.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붙였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들이 마치 세월처럼 길게 내려앉았다. 멈춘 시계의 초침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묘하게 조용했다. 두려움 대신 낯선 평온함이 밀려왔다. 언젠가 이 초침이 다시 움직일 순간이 온다. 나는 서류를 밀어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석과 휘준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나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빗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회색 하늘과 빗방울이 섞인 그 풍경 속에서 내 발밑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멈춘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속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스쳤다. 복도 끝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초침이 다시 움직일 나를 떠올렸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어차피 우리 거잖아. 휘준의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봄바람보다 더 차갑게 귀를 스쳤다. 그는 그 목소리로 윤석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 말은 벽지를 뚫어 내 귓속 깊숙이 내려앉았고 나는 무심코 들고 있던 머그잔을 놓칠 뻔했다. 주말 오후에 우리 집 마당에는 아직도 어제의 BBQ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담장을 타고 흐르는 연기, 냄새와 숯하는 향이 여전히 공기를 물들였다. 한때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모이던 자리였지만 요즘은 윤석이 불쑥 들이닥치며 사업 얘기만 하고 휘주는 그 옆에서 조용히 메모만 남긴다. 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공간 속에서 오늘은 그들의 진짜 대화가 문틈 너머로 새어나왔다. 윤석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연금 문제만 정리되면 아무 일 없이 매각할 수 있어. 형은 모를 거야. 그 말과 함께 나는 그가 손가락으로 퇴직연금 삭감이라고 적힌 서류를 툭툭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펜 끝이 종이를 톡톡 두드릴 때마다 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문에서 몇 걸음 물러섰다. 들키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 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연금 삭감 보고서를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흐릿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졌다. 휘준이 낮에 서명을 흉내내던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 아이의 손놀림은 지나치게 능숙했고 그 옆에서 윤석은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둘의 침묵이 잉크보다 더 진하게 번져 마음속을 물들였다. 창문을 살짝 열자 봄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담장 너머 이웃집 개가 어딘가를 향해 짖기 시작했고 그 거친 짖음이 마치 내 속에서 웅크린 분노를 대변하는 듯 울려 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훈훈한 봄 냄새와 함께 숯과 고기의 잔향이 섞여 폐 속을 채웠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한 귀퉁이에 찍힌 빨간 잉크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인쇄된 것과 달리 그 페이지는 누군가의 손길을 거친 듯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물들어 있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덧칠한 흔적과 지워진 서명 자리까지 보였다. 누군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윤석의 말과 휘준의 속삭임이 그 붉은 자국과 겹쳐지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다. 내 손끝이 종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구겨진 종이에서 낮게 찌익 소리가 나며 방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시계를 꺼내보니 초침은 여전히 멈춘 채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시계는 멈췄지만 내 심장은 더 크게 뛴다. 나는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으며 창밖의 봄밤을 잠시 바라봤다. 담장 위로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BBQ 연기에 잔향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냄새와 함께 이 집도 이 가족도 내가 알던 모든 것들도 예전과 달라졌음을 또렷하게 깨달았다. 이제는 침묵으로 버티는 시간보다 기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춘 시계 대신 나를 이끌고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색소폰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재즈 연주가 허공을 돌며 오래된 나무 벽과 달아빠진 가죽 의자에 부딪혔다.
구도심 좁은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이 식당은 예전 아내와 자주 오던 곳이었다. 낡은 네온사인이 창밖에서 깜빡거릴 때마다 바깥의 겨울 공기가 어렴풋이 스며들었다. 그 넌빛 아래서 김승재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자 그는 내 손목의 시계를 흘깃보고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멈춘 초침은 다시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 순간이 오면 네가 알게 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차가워진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살짝 올라오는 커피 2잔과 구겨진 카페 영수증 몇 장이 널려 있었다. 그는 영수증 뒷면에 짧은 글씨를 남기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게 밀었다. 손끝이 스칠 때 종이 위 잉크가 흔들려 빛을 머금었다. 윤석이 숨긴 계좌, 그리고 휘준이 얽힌 서류들. 이걸로 시작하자. 승재는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목록을 띄웠다. 화면 가장자리는 세월에 달아 발에 있었지만 그 안의 데이터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송금 내역 위장된 계약서 조작 흔적이 남은 연금 서류들. 파일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와 색소폰 음이 묘하게 겹쳐 들렸다. 나는 노트북 화면 속 자료를 외장 드라이브에 하나씩 복사했다. 파일이 복사될 때마다 삑 하는 짧은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고 그 순간마다 내 가슴이 조용히 뛰었다. 민철,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네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들은 더 빨리 널 지워버릴 거야. 승재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시선을 창밖 넌사인으로 돌렸다. 넌 불빛이 반짝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 생긴 주름이 선명해졌다. 그 주름 사이로 오래된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나는 대답 대신 카페 영수증 뒷면에 다시 몇 글자를 적었다. 계좌 이름의 일부 날짜, 그리고 카운트다운이라는 단어. 영수증은 얇아 손끝의 열기가 쉽게 전해졌다. 마치 종이가 나와 같은 긴장감으로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첫 번째 비밀 계좌의 송금 내역을 찾았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와 이름들이 나를 잠시 얼어붙게 했다. 회사 돈이 윤석의 명의로 알 수 없는 법인을 거쳐 사라지고 있었다. 승재가 화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찾았군. 이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 순간 바깥의 넌사인이 또 한 번 깜빡였고 색소폰 소리는 한 박자 길게 이어졌다. 멈춘 시계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계가 멈췄던 순간이 이 전쟁의 카운트다운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눈발이 더 거세진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멈춘 초침 대신 내 심장이 새로운 박자를 새기고 있음을 느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어두운 사무실을 차갑게 물들였다. 여름밤이라지만 이 건물 안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다. 구석 어딘가에서 에어컨이 낮게 웅궁거리고 그 소리 위로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묘하게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문틈 너머로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윤석과 휘준 그리고 고혜림이 긴 테이블 한가운데 모여 있었다. 불빛 아래서 번들거리는 계약서 위에 휘준이 내 서명을 흉내낸 글씨를 반복해서 써 내려갔다. 그의 손놀림은 주저함이 없었고 윤석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겼다. 혜림은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도장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결국 고마워할 거예요. 휘준의 목소리가 형광등 소음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다. 그 한마디가 내 귓속을 깊게 때렸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배신이 선의로 포장될 수 있다는 듯 확신에 찬 눈빛으로 윤석을 바라봤다. 나는 문턱에 기대어 숨을 삼켰다.
손목 위에 시계줄이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긴장으로 손끝이 저릿거리며 시계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이 점점 커지다 시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면이 깨지며 바닥을 튕겼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소리에 꽂혔다. 형광등 불빛이 깜박이자 CCTV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졌다. 나는 황급히 문 뒤로 몸을 숨겼지만 카메라의 렌즈가 한순간 내 얼굴을 스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금이 간 시계는 바닥에서 희미하게 초침을 멈춘 채 나를 향해 누워 있었다. 윤석의 목소리가 낮게 퍼졌다. 누군가 있는 건가? 휘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들이 다시 계약서에 집중하는 사이 조심스레 몸을 낮춰 깨진 시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 조각들이 손끝을 스쳤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바닥 위에 떨어진 시계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금이 간 건 시계뿐이어야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윤석과 휘준의 움직임을 막을 증거들은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었고 이 깨진 시계처럼 나 역시 금이 갔지만 부서진 건 아니었다. 밖으로 발을 옮기며 CCTV 불빛이 깜빡거렸다. 마치 나를 비웃던 렌즈 안쪽에서 빨간불이 전멸했다. 그러나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칠 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강하게 심장을 두드렸다. 사무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자 형광등이 길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바닥에 남은 유리 파편이 구두 밑에서 사각거리며 소리를 냈다. 멈춰선 시계와 함께 걷는 이 발걸음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모르는 또 다른 시간을 시작하게 할 것 같았다. 모두가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금이 간 틈으로 빛도 들어온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깨진 시계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유리 조각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찌르는 느낌이 생생했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내 걸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밖으로 나서자 한밤의 더위 대신 서늘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번개가 한 줄기 지나가며 회의실 벽을 푸르게 물들였다. 형광등의 낮은 윙윙거림과 섞인 비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모간이 축축하게 젖는 기분이 들었다. 수원 본사 고층 회의실. 이사회가 모여있는 긴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계약서와 도장이 질서전견하게 놓여 있었다. 윤석은 펜을 손에 쥔 채 서류 마지막 장을 들고 있었다. 형 가족을 위해서라니까. 사인만 하면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그 말에 주변의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휘준은 그의 옆에서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공기마저 내 편이 아닌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슬쩍 확인하니 은행 조사팀이라는 메시지가 알림으로 떴다. 예상대로 이제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된다. 나는 숨을 고르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조용히 테이블 위로 올렸다. 가방이 나무 표면을 치며 낮게 쿵 소리를 냈다. 이사들의 시선이 순간 내 손으로 몰렸다. 사인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윤석이 미간을 좁히며 나를 노려봤다. 휘준의 손끝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다. 나는 가방을 열어 이메일 스크린샷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펼쳤다. 사진 속에는 윤석의 비자금 송금 내역과 휘준이 연습한 내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낮게 뭐지 하고 중얼거렸다. 이어 조작된 영수증 몇 장을 꺼내 하나씩 테이블에 놓았다. 모서리가 땀에 젖어 종이가 무겁게 축 늘어졌다.
마지막으로 CCTV에서 추출한 영상 캡처를 출력해 내밀었다. 윤석이 순간 손으로 서류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이사들의 눈은 화면 위 윤석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겁니다. 나는 퇴직연금 삭감 명세서를 크게 펼쳐 테이블 위로 밀었다. 도표 위 붉은 선과 숫자들이 회의실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이사님들 회사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이걸 감추려는 겁니까? 직원들 연금을 희생시키면서 회의실 안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번개가 다시 창밖을 가르며 빗방울이 유리창을 강하게 두드렸다. 윤석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민철,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기나 해. 그러나 대답 대신 이사회 의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윤석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매각 당분간 보류합시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회의실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윤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휘주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돌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방을 닫았다. 이건 단지 한 번의 방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더 큰 싸움의 서막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또 한 번 흘러가며 비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폐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전쟁이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 진동이 멈춰있던 시계 대신 내 심장이 새겨 넣는 박자 같았다. 서울 중구의 대형 컨퍼런스 홀, 높은 천장 아래서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며 회장 안을 희뿌옇게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의 속삭임, 노트북 타이핑 소리 카메라, 셔터음이 얽히며 긴장된 소음이 웅궁 울렸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이 여전히 박혀있는 시계를 손안에 꼭 쥔 채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윤석은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가문을 위해 침묵하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손안의 시계에서 미세한 틱 소리가 났다.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짧은 소리가 심장박동과 겹치며 나를 한결 침착하게 만들었다.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할 내용은 제 개인의 분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노트북 키보드 위를 달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조작된 계약서 4본과 윤석의 비자금 계좌, 내역 퇴직연금 삭감 명세서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종이들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번들거렸고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윤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승재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제지했다. 그 옆에서 휘준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회사는 수십 년간 우리 가족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직원들의 미래와 연금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팔아치우는 대신 나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손끝의 떨림을 억눌렀다. 회사를 공동체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조와 이사회 지역 사회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며 모든 직원의 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 밝아졌다. 노조 대표들이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봤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노조 대표들도 손뼉을 마주쳤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홀 안을 가득 메웠다. 윤석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플래시 불빛 속에서 휘준이 천천히 고개를 드러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동요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박수 소리 사이로
내 손목 위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틱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계는 다시 움직였지만 내가 선택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홀을 내려다봤다. 수많은 얼굴들, 번쩍이는 카메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휘준의 눈빛이 묘하게 겹쳐졌다. 밖에서는 초봄의 비 냄새가 스며들고 바람이 유리문을 흔들고 있었다. 오늘 이 연단에서의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아니라 다음 막을 열기 위한 서곡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수원의 여름바람은 습기와 함께 느릿하게 흘렀다. 강가에 앉은 휘준의 어깨가 햇빛에 물든 채 작아 보였다. 그는 손끝으로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시계를 조심스레 돌리며 마치 그 금이 간 틈새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했다. 멀리서 물살이 반짝이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 위로 그의 한숨이 가볍게 섞였다. 나는 몇 발짝 떨어진 나무 그늘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우리 부자 후지 사이엔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때 승재가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안에는 작은 공방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민철, 이제 내 시간은 새로 시작된다. 그의 목소리는 톱밥 냄새처럼 따뜻하고 묵직했다. 봉투를 건네는 손끝에서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공방을 꾸리기 시작한 첫날, 톱밥 냄새와 나무가 갈리는 소리가 작은 공간을 채웠다. 휘준은 묵묵히 작업대를 정리하며 내가 다가오자 잠시 손을 멈췄다. 아버지, 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대답 대신 작업대 위에 망치와 조각칼을 정리하며 고개를 돌렸다. 우린 둘 다 상처를 냈고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뭔가 새로 만들어보자. 말로 풀 수 없는 것들은 손으로 메우는 거다. 내 말이 끝나자 휘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밀었다. 금이 간 유리와 멈춘 초침, 그리고 오래된 스크래치가 남은 시계. 그 속에 우리 지난 몇 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승재가 가져온 작은 공구 상자가 열리고 우리는 함께 시계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초소형 드라이버가 금속을 건드릴 때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메웠다. 가느다란 바늘을 끼우고 깨진 유리를 교체하며 마치 우리 관계의 조각난 틈을 하나씩 메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드러운 노란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작업대 위에 나무 조각과 시계를 따뜻하게 비웠다. 마지막으로 태엽을 조이고 용두를 돌리자 초침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틱틱. 그 소리가 우리 셋 사이에 침묵을 부드럽게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시계를 휘준에게 건넸다. 이제 이건 시간을 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거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톱밥 냄새 가득한 공방 안에 길게 퍼졌다. 휘준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목에 찼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내려앉았다. 승재는 말없이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작업대 위에 새 목재 블록을 올려놓았다. 이제 시작이야. 이 공방이 너희 둘 모두의 새로운 집이 될 거다. 그의 말에 공방 안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휘준이 손목 위 시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초침의 움직임이 그 손끝에서 고요히 이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내쉴 수 있었다. 바깥에서 여름바람이 살짝 불어와 열린 창문으로 톱밥 향이 바람결을 타고 흘러나갔다. 노을이 붉게 번진 가을 하늘 아래
수원 외곽의 작은 공방 마당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 냄새가 진하게 감돌고 망치질 소리가 박자처럼 울리며 마당을 채웠다. 은퇴한 손들이 거친 목재를 다듬고 젊은 수강생들이 그 옆에서 열심히 치수를 재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무 조각이 공중에 날리며 석양빛을 머금자 마당의 공기가 따뜻하게 빛났다. 오늘은 공방의 첫 개업날이었다. 입구 간판에는 오래된 글씨체로 새겨진 문구가 반짝였다. 시간은 내 편이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적던 글귀였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가 이곳에서 웃으며 나무 향을 맡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숨을 깊게 들이쉬자 톱밥 냄새와 함께 서늘한 가을 공기가 폐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휘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우리가 함께 고쳐낸 시계가 빛을 반사하며 조용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잠시 시선을 시계로 옮기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우리 거네요. 그 목소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노을빛보다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석양을 등지고 마당을 둘러보았다. 은퇴자들의 주름진 얼굴에 새로 배운 기술의 설렘이 번졌고 젊은 이들의 손끝에는 배움의 열정이 묻어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작업대 위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승재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역인 이제 단순한 공방이 아니야. 두 세대가 시간을 함께 만드는 집이야. 그의 시선이 간판 위 문구를 따라 움직였다. 그 말에 마당의 공기가 한층 부드럽게 느껴졌다. 나는 주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망치질 소리, 톱밥 날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새로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 리듬 속에서 그동안 짓눌러 왔던 긴장과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갔다. 휘준이 작업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렸다. 초침이 일정하게 뛰는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또렷이 들렸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함께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우리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마당 위를 덮었다. 공방 마당에 웃음과 망치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나무 냄새와 석양빛과 뒤섞여 오래도록 공기 속에 머물렀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들려오는 초침 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초침이 귓가에서 속삭였다. 이번엔 나는 그 소리를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가을의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 그리고 시계의 박동이 한데 어우러진 이 공방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흐르는 집이라는 걸 알았다. 노을이 사라진 마당에서 수리된 시계가 내 손안에서 부드럽게 초침을 울렸다. 세월이 남긴 흠집은 그대로지만 그 소리 덕에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때로는 다리가 무너져야 어떤 길을 다시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가족과 일, 믿음이 무너져도 시간을 붙잡아 천천히 다시 걸어가면 길은 다시 열린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이 뜻밖의 두 번째 기회를 준 순간이 있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거나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